민두식이 주식 양도 증서에 사인을 하자 루시아는 가짜 도원 실업 특허 출원 계약서와 함께 조필드를 죽인 증거가 담긴 비닐 봉투를 침대 위에 내던지고 방을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이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같은 년. 늙은 나를 유혹해서 민강 유통을 손에 넣으려는 욕심이었던 게야. 민두식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상체를 일으키려 했지만 하반신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넌 나를 한 번이라도 사랑한 적이 있었냐? 아니요. 한순간도 당신을 사랑한 적은 없어. 루시아가 단칼에 내뱉고 방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에서 민두식과 루시아의 다투는 소리를 듣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던 공 실장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감히 어떻게 네가. 민두식이 격렬하게 몸을 뒤틀며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민두식의 상체가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감각 없는 하반신이 침대 위에 걸친 채 그는 비참하게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공 실장이 황급히 달려들어 그를 부축했습니다. 민두식을 간신히 침대 위로 올려놓으려는 순간 공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입이! 민두식의 얼굴 왼쪽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한쪽으로 완전히 돌아가 있었고 한쪽 눈은 제대로 감기지도 않았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올라 뇌졸중 증상이 온 것이었습니다. 끝! 민두식은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침이 입 한쪽으로 흘러내렸고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공포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와 절망,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고 도는 인생사, 우리나라 드라마를 더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돌돌TV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경채가 아버지의 침실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침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벽에 기대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버지의 왜곡된 얼굴을 봤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말도 제대로 못하고 침을 흘리며 눈물만 주르륵 흘리던 그 모습을 한때 그렇게 위험 있고 강했던 아버지가 이제는 누워서 말조차 할 수 없는 불쌍한 환자로 전락한 것을. 루시아. 그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민경채는 루시아를 찾아 회장실로 곧장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쾅! 문을 발로 걷어차듯 열어젖히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너. 루시아는 책상 앞에 서서 서류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고 움직임은 침착했습니다. 마치 모든 일이 당연하다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그 모습을 보자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녀는 거침없이 루시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기집애가. 민경채의 손이 루시아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찰칵. 루시아가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주식 양도 증서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내놔. 들리냐고. 민경채는 루시아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갈라져 있었고 눈에서는 눈물과 분노가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입이 돌아갔어. 말도 못해. 침만 흘려. 다 내 짓이야. 루시아의 머리가 뒤로 확 젖혀졌습니다. 통증이 있었지만 그녀는 신음 하나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루시아도 똑같이 민경채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웃기지 마. 루시아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가짜 계약서 하나 들고 와서 우리 아버지 위협하고 민강 유통을 빼앗겠다는 거야.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두 여자는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대치했습니다. 회장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만해. 회사에서 무슨 짓이야. 민지섭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두 여자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두 사람의 힘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오빠, 경찰 불러. 지금 당장. 이 여자 우리 아버지 협박해서 주식 뺏어간 거야. 강제로. 범죄야, 범죄라고. 민경채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까웠습니다. 감히 아버지 주식을 강제로 뺏어가.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협박해서 아버지 주식을 갈취했다는 걸 똑똑히 말하겠어. 루시아는 천천히 그리고 너무나도 계산된 움직임으로 민경채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찰칵. 민경채의 손가락이 루시아의 머리카락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루시아는 단 한 걸음을 앞으로 내딛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살얼음처럼 차갑고 명확했습니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무섭도록 고요했습니다. 경찰서에 가죠. 뭐? 민경채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가서 다 말해요. 당신 아버지가 20년 전에 저지른 일, 차량 정비 기록 조작한 것, 블랙박스 파일 은폐한 것, 증인들 매수한 것, 악행을 낱낱이 밝혀드리죠. 루시아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천하의 철면피 민두식 회장도 살인죄로 기소되는 건 원치 않을 텐데. 그 순간 회장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경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민지섭도 굳어버렸습니다. 루시아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회장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선재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만해. 여기까지 왔으면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리만큼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알던 김선재의 흔적은 이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냉정하고 비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경채 사장님. 김선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더 나가면 내가 먼저 무너진다. 지금이라도 나가. 그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애절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이 말을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 회장실에 더 머물러 있다가는 자신이 끝난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도, 힘도, 명분도 모두 루시아 쪽에 있었습니다. 기억해. 민경채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그녀는 루시아를 노려보며 씩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이미 힘을 잃은 협박이었습니다. 민경채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민지섭도 말없이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쾅! 뒤이어 회장실 문이 쾅 닫히며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회장실은 적막에 잠겼습니다. 김선재는 루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김선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식 양도를 받는다 해도 회장직에 오르려면 주주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되돌아갈 생각 없습니다. 루시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법 앞에 세우는 걸로는 끝나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창밖의 회색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태경 씨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알아버렸어요. 루시아의 목소리가 한층 더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방식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김선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끝낼 겁니다. 루시아가 돌아서며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민두식의 주식이 모두 그녀 앞으로 넘어오는 순간 민강 유통의 최대 주주는 루시아가 됩니다. 그녀는 이미 비상주주총회 소집 공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두 손으로 문서를 받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걸 여시려는 겁니까? 루시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임시 주총을 여세요. 내가 직접 회장 자리에 앉겠습니다. 비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민두식 회장님과 그 일가가. 그래요. 루시아는 부드럽게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제부터 제 손으로 끝낼 겁니다. 병원 창가로 오후 햇살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문태경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얼굴엔 멍 자국이 선명했고 팔에는 수액 라인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조금 더 또렷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조심스럽게 들렸습니다. 톡! 톡! 루시아가 온 건가 싶어 고개를 들자 문이 천천히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텔라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걸음을 옮기며 침대 곁까지 다가왔습니다. 고급 외투 위에 아주 작은 먼지 하나도 붙어있지 않을 만큼 단정했고 표정은 특유의 여유로움 뒤에 미묘한 긴장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문태경 씨, 많이 놀랐을 거예요.
태경은 잠시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장 여사님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스텔라장은 그 말에 작게 숨을 고르며 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난 상처들을 보자 짧고도 깊은 분노가 스쳐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민두식, 그 인간이 누굴 건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은 모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경멸인지 후회인지 분노인지 모를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납치 구타당했다는 얘기, 그리고 루시아가 민씨 집에서 뛰쳐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스텔라장은 침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으며 태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문태경 씨.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언제든지 제 호텔로 오세요. 제 보호 아래 두겠다는 말입니다. 다시는 이런 험한 꼴 당하지 않게 제가 막겠습니다. 그 말은 스텔라장답지 않게 생각보다 솔직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지켜주지 못한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한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문태경은 순간 놀란 듯 숨을 멈추었고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 여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스텔라장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겁니까? 태경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서로 오해도 많았고 루시아도 장 여사님 때문에 속상해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두 분이 이렇게 화해하는 것 같아 저는 참 다행입니다. 그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아직 몸은 많이 쇠약했지만 마음만큼은 깨끗하고 너그러웠습니다. 그녀는 한 박자 늦게 입술을 다물고 태경의 말에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화해. 그런 걸로 해둡시다. 말은 담담했지만 그 시선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태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루시아도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여사님도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시니. 스텔라장은 순간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녀의 미세한 떨림이 보였지만 금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녀가 복수하고 싶은 또 다른 대상을 정확히 정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병실에 누워있는 문태경은 그녀가 손대지 않을 유일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스텔라장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몸 잘 회복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저한테 빚진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말은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스텔라장은 한 번 더 뒤돌아보았습니다. 태경이 밝은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미소는 스텔라장의 마음 깊은 곳에 묘한 균열을 냈습니다. 루시아, 이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도와줄 사람, 여기 또 있지 않나. 스텔라장은 문을 닫으며 복도에 긴장된 공기를 조용히 가르고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늦은 시각까지 카페에서 알바를 마친 세리는 하루의 피로가 손끝까지 내려앉은 듯 축 늘어진 몸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뜻한 간판 불빛 아래에서 핸드폰을 켜보니 민경채에게 보낸 메시지가 읽히지 않은 채 고요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언니 혹시 시간 돼? 나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민경채는 이미 지친 하루 끝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세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에 가야 한다는 현실을 금세 받아들였습니다. 강한 척하지만 루시아와 가까워진 뒤로 세리는 이상하게도 밤길이 조금 더 무서워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류장으로 향하는 좁은 골목에는 가로등이 불규칙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목도리를 더 꽉 조이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순간 바닥을 스치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리가 뒤돌아보기도 전에 검은 천이 그녀의 얼굴을 거칠게 덮었습니다. 꺄! 세리의 비명은 좁은 골목 벽에 부딪히고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 몸부림쳤지만 두 남자의 억센 팔에 손목과 허리가 순식간에 붙잡혀 봉고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동시에 엔진이 굉음을 내며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어둠은 모든 흔적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민두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회장님 세리 양, 우리가 데리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민두식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려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세리 납치 소식은 민두식의 저택에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저택 거실의 대리석 바닥에는 이탈리아산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 빛조차 지금 이 순간에 공포를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공 실장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의 얼굴에 드리운 창백함이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민경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뜨거운 액체가 그녀의 드레스를 적셨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쁘게 올라오고 두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우리 세리가 납치됐다고?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지만 그것은 목소리라기보다 신음에 가까웠습니다. 40년을 살아오며 겪었던 모든 고통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응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공 실장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넘게 민두식 회장을 모셔온 그였지만 이런 순간에도 적절한 말을 찾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아가씨 회장님 예수 아들이 목숨값으로 100억을 요구했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민경채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공포와 분노, 죄책감이 뒤섞여 더 이상 감정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배신을 해? 아버지한테 복수하려고 우리 세리를 끌고 갔다고?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민두식 쪽으로 휘청이며 다가갔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죄를 향하듯이 평생 존경하고 의지했던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미운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여태 어떻게 살아왔길래 조폭이 아버지한테 반격을 해. 내 딸이, 내 세리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 민경채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은 복도에서 멈춰 서서 숨을 죽였고 공 실장은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두식은 처음으로 딸의 울부짖음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씨앗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져가는 목소리는 그의 내면이 이미 알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경채야, 나는 내가.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사과도 변명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루시아는 세리의 실종 통보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멈춰섰습니다. 안 돼, 또 안 돼, 미소처럼 또. 20년 전 병원 복도에서 들리던 미소의 마지막 숨소리가 기억 속에서 살아나 차갑게 그녀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미소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루시아의 품에서 영원히 떠났고 그 이후 루시아의 삶은 하나의 긴 참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리마저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세리야, 제발 버텨. 이번엔 내가 지킬게. 눈물인지 비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흐르는 가운데 루시아는 코트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밤거리로 뛰어나갔습니다. 11월의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버려진 공장 창고. 이곳은 한때 섬유 공장이었지만 20년 전 문을 닫은 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들어왔고 녹슨 기계들이 어둠 속에서 유령처럼 서 있었습니다. 세리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고 입술에서는 작은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꽉 차 있었고 온몸은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겨우 22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나이에 그녀는 죽음의 공포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놓아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손목을 묶은 밧줄은 너무 단단해서 피부가 벗겨지고 있었지만 세리는 그것조차 제대로 느낄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냉소 섞인 웃음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얼굴 한쪽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없어. 근데 내 애비가 했지. 아버지가요? 세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민두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모습. 세리는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너 진짜 딸 아니래. 민간그룹 회장님이 돈 100억을 내주기 곤란해 하시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라고 하면서? 세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니라고? 그럼 자신은 누구란 말인가? 그녀는 거짓과 진실의 경계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모든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범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냉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창고 문이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쿵! 쿵! 누군가 밖에서 문을 세게 차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고, 그리고 거칠게 열리는 순간 루시아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녹슨 쇠파이프, 머리칼은 어둠 속에서 젖은 듯 텅클어져 있었으며 눈빛은 사람의 것이 아닌 자식을 지키고자 미쳐버린 짐승의 눈이었습니다. 세리야. 그 한마디에 담긴 울음과 분노는 공기를 갈라버릴 만큼 강했습니다. 세리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왜 루시아가 여기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녀가 자신을 구하러 왔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범인 둘이 욕설을 내뱉으며 다가오자 루시아는 단숨에 쇠파이프를 높이 들어 첫 번째 남자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뚝! 그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고 손목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달려들자 루시아는 비틀거리면서도 다시 휘둘렀습니다. 쇠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고 남자의 어깨에 명중했습니다. 그는 뒤로 넘어지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루시아의 팔은 떨렸지만 휘두르는 힘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억눌러왔던 슬픔, 죄책감, 그리고 사랑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딸을 건드리지 마. 목소리는 절규였고 울부짖음이었으며 기도였습니다. 세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루시아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루시아에게는 20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밧줄을 풀기 위해 세리에게 달려갔고 떨리는 손으로 매듭을 풀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어. 루시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급실. 세리는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실려왔고 의사들은 다급하게 움직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맥박은 약했습니다. 환자 RH-입니다. 가족 중 RH- 있으십니까? 간호사의 목소리는 긴박했습니다. RH-는 전체 인구의 0.3%도 되지 않는 희귀 혈액형이었고 혈액 수급이 쉽지 않았습니다. 민경채는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아니에요. O형이에요. 어떡해요, 세리야.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세리를 키워왔고 세리를 사랑했지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피가 세리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그때 루시아가 뒤에서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저예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응급실의 소음이 순간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저 RH-입니다. 제가 합니다. 세리 제 딸입니다. 의사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민경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루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직계 어머니십니까? 루시아는 숨을 들이켰고 20년 동안 눌러왔던 진실을 마침내 온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인물의 인생이 뒤집혔습니다. 민경채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고 민두식은 휠체어 팔걸이를 붙잡은 손을 떨었고 스텔라장은 이해할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루시아는 수술실로 실려가는 세리의 손을 붙잡고 마치 기도를 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세리야, 이제 절대 놓지 않을게. 세리는 마지막 힘으로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고 흐릿한 눈으로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의문이자 확인이었고 두려움이자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는 순간 복도에 남은 사람들은 각자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민경채는 자신이 키웠지만 낳지 않은 딸, 민두식은 자신의 과거가 만든 비극, 루시아는 20년 만에 되찾은 모성, 그리고 세리는 아직 모르는 자신의 진짜 이야기. 이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술실에 빨간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왔고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환자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 순간 루시아는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경채는 그런 루시아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세리를 살린 것이 루시아라는 사실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어요? 민경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루시아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여러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은 세리를 낳은 어머니, 한 명은 세리를 키운 어머니. 둘 다 세리를 사랑했고, 둘 다 세리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리가 깨어났을 때 어떻게 이 진실을 받아들일지였습니다. 그리고 민두식의 과거가 만든 이 모든 비극을 어떻게 끝낼 것인지였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